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장주영 PD입니다. 늦은 저녁 귀가를 하다 보면 동네에서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것, 바로 빨간색과 파란색의 사이렌이 섞여 있는 순찰차 혹은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이곳에 가면 경찰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네 치안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인데요. 힘든 여건 속에서 무보수로 새벽 1시까지 봉사를 하지만 대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근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특히 야간 순찰 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과연 자율방범대원들은 동네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정대훈 의원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로 갑니다.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학 근절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 역시 중요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부상이나 사망 시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과연 자율방범대원들의 현실은 어떻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정대훈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대훈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1200만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출신 정대훈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10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자원봉사단체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8대의에 들어오기 전부터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한 15년 가까이 활동에다가 도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학 근절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봉사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처해 있는 사실 지자체에서 약간의 피복비, 주유비, 간식비 1인당 한 2,500원 지원을 약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 대원들이 활동하는 그 순찰 차량 구입 문제와 노후대 많이 돼 있어요, 지역에. 그리고 특히 이제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순찰을 합니다. 그러면 취객, 신변에 또 위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 부상이나 또 사망할 때 이런 어떤 보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동네 주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지만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되지 않아 대원들의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자율방범 대원 중 한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하고도 의용소방대도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10여 년 동안 청소년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고 이명국 님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대가 하나 없이 봉사를 하신 헌신적이고 고마우신 어떻게 분이겠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다가 새벽에 귀가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외에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겠죠.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일반 시민들은 다 각자의 자율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4대학 청소년 부분들은 정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와 해병전후회, 특전사 동지회,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위회 환경감시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번에 이제 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26년째 자율방범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구역별로 순찰을 도는 등 치안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광명자서 자율방범연합대 7대 연합대장 양승용입니다. 우리 자율방범연합대는 1988년 주대 회장으로 구성되어 현재 360명의 젊고 패기 있는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산권, 광명권, 소화권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2개 지대로 운영되고 각 지대별 체계적인 야간 근무 또한 각 시의 각종 행사 또는 주차 질서, 미화 발생 등 재난 복구에도 우리 봉사에 임하고 있으며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4대 사회학, 성폭력, 학급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척결에도 우리 대원들이 일조하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 등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자율방범대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우리가 사는 동네 역시 밝아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명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일규입니다. 실제로 저희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자발적과 무보수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이지만 자율방범대를 활동을 하면서 야간 순찰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일단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기동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힘든 점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는 또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내 호주머니에서 얼마만큼 많이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분들이 지방자치제에서 차량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등의 취약 공간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야간 순찰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취약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취약된 공간 속에 어떤 조례안이 통과돼서 방법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놀이터 안에 초소를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초소가 만들어진다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제한이 되다 보니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초소가 없어서 현재 어려운 점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는 공간, 취약 공간에 대한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청소년 육성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일부 조례안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달에 임시회의 때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 대원을 자녀를 포함시키는 그 조례입니다. 아마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조금이나마 자녀들의 장학금이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또 5분 발언했던 내용은 4대학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 특히 이제 의형소방대 같은 데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수당 활동비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 사약을 척결할 때는 그런 쪽에 있는 분도 정말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는 도로부터 조례를 직접 집행부가 그 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요청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수고를 통해 이웃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자율방범대원들. 그들은 가끔 시민들에게 수고한다는 인사말을 들을 때면 봉사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자부심까지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그들의 노고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특히 대원들의 안전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학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율방범대는 지금도 어디선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기도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2회 정대원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 강성민, 제작 진행의 장주영이었습니다.